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. 이 말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요. 좀 훌훌 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괜히 막 시험 다 끝났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결과 나올 거고 그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길들이 또 여러 선택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시간들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시험 어땠는지 그래도 총평 이야기는 좀 나눠봐야 되겠죠. 일단 한마디로 6월, 9월에 비해서 솔직히 어려웠습니다.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. 절대 쉽지 않았고요. 나만 이렇게 어렵게 느끼나? 걱정 안 해도 돼요.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친구들도 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. 왜 좀 어려웠고 체감 난도가 높았을까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2, 3단원이라고 치면 원래 우리가 화학원을 선택했을 때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한 2단원, 3단원 문항들이 간단하게 나오질 않았어요. 형태가 복잡해지고 문제 조건을 나열하고 매칭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우린 1분 1초가 아까운 시험이잖아요. 그걸 아껴야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혔다라는 건 시간 배분을 실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. 그래서 그러한 함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단원들의 문항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다른 우리 학력평가라든지 모의평가보다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어요. 실제로 그랬고요. 자, 근데 각 단원별 대표 핵심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1번부터 20번을 굳이 하나하나 뽑아보자면 핵심 개념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문제들만 나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왜 어려웠다? 바로 요것 때문에 어려웠다. 얘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탄탄하게 다져놨던 단원들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. 왜? 수능이라고 하는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시험이 쉽지 않았어, 어려웠어 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괜찮아요. 이번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. 자, 넘겨볼게요. 그럼 눈여겨볼 문항 및 대표 연계 문항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.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가져온 건 10번 문제예요. 왜 가져온지 아시겠죠? 풀어봐서 알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뭐 양자수와 관련된 문제 보면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올해 모의평가에서 이미 우리한테 이런 분위기를 풍겨주긴 했어요. 여기서 조금은 시간 걸리는 걸 낼 거야 라고 그래프로 나온 자료도 있었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들이 우리가 이미 모의평가에서 한 번쯤은 봤던 자료긴 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양자수를 토대로 오비탈을 결정 지을 때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됐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수밖에 없어요. 이 문제 첫 번째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. 두 번째 동위원소에서도 허걱했던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. 마찬가지예요. 개념 우리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까지 기출문제가 엄청 쉽다가 조금 어려워졌고 그 어려운 게 몇 개년 쌓여가지고 우리 거기에도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새로운 유형의 표가 등장을 했어요.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개념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문제가 나왔어요.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는 건지를 바로 캐치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었겠지만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랑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풀이 방법이 매칭이 안 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놓칠 수 있었겠죠.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,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, 즉 원자 번호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고요. 최대한 미지수 관련해서 많이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. X, Y의 동위원소 A, B, C, D 여기서 결정짓는 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됐었던 일이라는 겁니다. 하나씩 줄어든다.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에만 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돼서 제가 두 번째 문제 가져왔는데 해결을 봤으면 기억, 니은, 디귿 선택지는 진짜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던 거라 이건 잘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그만큼 과학탐구에서는 핵심이다, 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. 자, 하나 더 가져온 거는 19번이죠. 작년 수능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. 화학식량과 몰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방법이 꼭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적어도 체화할 수 있는 방법, 나한테 제일 빨리 떠오르는 방법 하나쯤은 무기로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. 이번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.
또 아마 그러한 자기만의 프로토콜 가진 친구들이라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. 전체 원자수, 부피라고 하는 건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하는 것이고, 그죠? Y 원자수인데 혼합 기체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. 내년 수능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. 학력평가, 모의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잘 봐주셔야 되는 문제고요. 뭐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이 본다면 이 문제 뭐 어떻게 풀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,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이라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잘 찾아가지고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연계는 사실 연계 체감률은 높았다고 해요. 선생님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자료 자체가 변형이 거의 없이 나온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.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액의 농도에서 나왔었습니다. 11번 문제의 표와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표가요, 똑같아요. 세 가지 용액 가나다, 가나다. 그다음에 부피, 몰농도, 질량, 부피, 몰농도, 용질의 질량 똑같이 나왔죠. 그럼 결국에 내가 원하는 값은 다 얻을 수 있었다는 뜻이고, 문제는 여기 기억, 니은, 디귿을 좀 더 많이 줬다면 11번 문제는 좀 더 간편화해가지고 문항에 출제가 되었다는 뜻이죠. 그래서 거의 직접 연계가 된 첫 번째 대표 문항이 있었고요. 어려워하는 양적 관계인 중합반응 양적 관계도요, 수능 완성에서 똑같이 거의 나왔습니다. 이가산에 해당되는 H2A와 그다음에 일가 염기에 해당되는 NaOH를 섞을 건데요. 부피를 뭐 달리해서 섞었겠죠. 우리 18번 문제랑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이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똑같아요. 수능 완성에서도 같은 조건이 나왔습니다. 여기도 액성을 결정 지어서 1번, 2번, 3번에 해당되는 1번, 2번, 3번에 해당되는 개수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됐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가산이 포함됐을 때 혹은 뭐 이가염기가 포함됐을 때의 이온수 분석이라든지 이온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. 앞으로 이제 중화반응 양적 관계를 공부할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철저하게 1가 1가부터 1가 2가, 2가에 1가 넣을 때 2가와 2가가 반응할 때 전부 다 잘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마지막 문제로 중화반응 양적 관계 가져와 봤고요. 자, 총평 뭐 마지막 한 줄로 얘기하자면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. 근데 그걸 끝까지 본 여러분들은 정말 잘했다.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학 수학여고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. 뭐 아예 입시 자체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홀가분한 마음, 훨훨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을 진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지금 수능이 가장 큰 목표였고 가장 큰 산이었죠. 선생님도 그 나이 땐 그랬어요. 근데 여러분, 수능의 성적표가요, 절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. 우리는요, 큰 산 중에 제일 낮은 거 하나 넘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넘은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고,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, 내 자존감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,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요.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또 다한다면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그 길들을 잘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